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임원들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대규모로 자사주 추가 매입에 나섰습니다. 9명의 임원들이 추가 매수한 주식 규모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19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앞서 이달 초에도 총 2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주가 방어와 책임 경영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백기사로 메리츠증권이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6일 고려아연 측의 3천억 원 자금 요청에 따라 관련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탈의 지원이 불확실한 가운데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천억 원의 자금 마련으로 숨통을 틔우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겨울론을 펼치며 국내 증시에 충격을 안겼던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열흘 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종전 $100에서 $11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 진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냈던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 창구에서 어제 하루 동안 SK 하이닉스 주식 100만 주 이상이 매수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름여간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업황 진단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과거 사이클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은 또다시 하락하며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부터 중국 경기 부양책까지 호재가 이어졌지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였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되긴 했지만 실제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기 반등에 성공할지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고요. 또 오늘 일본의 총리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국내 반도체 수출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급반등 하루 만에 조정받은 우리 시장 네. 이제 잘 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항상 중심 꽉 잡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포착해 주시는 분이시죠. 조영호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 좀 그래도 상승으로 끝나줬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일본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 또는 이제 뭐 기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강세 속에서 한국 증시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께 이제 이 오늘 조영호 전문가의 방송을 보시면은 오늘 시장은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증시를 한 방에 오늘 방송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종목으로 이제 제2의 엔캠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 엔캠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수익이 좀 잘 났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지금
이 엔캠은 아직도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거 좀 리뷰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차 역시 여러분들께 9월 11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흐름 나오면서 역시 1차 목표가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끝까지 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또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글로벌 증시는 굵직한 호재들을 반영해서 계속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유독 우리 증시만 좀 약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긍정을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좀 긍정으로 계속해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죠. 우선 일단 나스닥이 가장 중요하니까 미증시부터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은 나스닥은 이제 잘 가다가 지금 일단 잘 가고 있죠. 그죠? 이 주식은 랜덤 워크라고 하잖아요. 무작위로 간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 지금 이 나스닥이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은 전형적인 어떤 이 상승장을 쭉 밀고 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음봉이니 양봉이니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마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 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나스닥 어떻게 끝나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이 나스닥 미 증시는 아직 괜찮다. 그러면은 한국 증시라든가 기타 아시아 쪽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인데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조금 아쉽죠. 오늘 끝난 게 한 마이너스 0.78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0.8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거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딱 우리가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바로 요 중심선, 제가 지금 긋고 있는 요 중심선 있죠. 여기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미증시로 환산을 해보면은 미증시 제가 아까 이 점진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랬죠. 그죠? 점진적.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점진적 상승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냥 매수하고 나서 묵직하게 잘 버티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투자 결과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그냥 주가가 크게 이탈도 안 해요. 크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 계속. 그래서 한국 증시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날 얼마나 많은 분들 놀랐어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포인트 좀 잡아드리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기준 가격을 코스피 2650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2650. 그죠? 그 자리가 지금 어디죠?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 2650 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여튼 갔죠. 제가 뭐 차트가 정확하진 않은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이 글로벌적으로 왜 이 좀 상승 가능성이 높은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미국, 중국, 세계에서 메이저 넘버 2 요 국가들이 지금 펼치려고 하는 경기 부양책이죠. 미국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인하를 함으로써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준비율 그거를 이제 낮춤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좀 제공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증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경이스럽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5일 동안 지금 5% 올라가고요. 주가가. 그리고 나서 또 3.6%가 또 올라가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리고 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오늘 2.49%가 장중에 또 올라갔어요. 도합 5일 동안 한 11% 정도 올라갔어요. 연간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10% 올라가면 강세장 나왔다 이러는데 지금 5일 동안에 11%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중국 상해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과거에 한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요 3,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3,000포인트. 여기 지금 깨면서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깨냐면은 중요한 자리죠. 그죠? 중요한 자리니까 이렇게 강하게 깨요. 갭 상승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점진적 상승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큰 주가 이탈이 없죠. 그죠? 상하방 쪽으로.
그래서 쭉 밀고 갈 수 있고 지금 중국 증시도 3,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경기 부양책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매수세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매월 초에 고용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좋은 이제 증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상승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세요. 자 지금 이제 중국 증시를요 중국 증시가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 3,000포인트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표기를 안 하더라도 이 3,000포인트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선에서 왔다 갔다 이런 어떤 전자파라고 하는데 이 진동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신뢰성을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이렇게 구간별로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 이 3,000포인트를 훼손시켰던 하방으로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확대시켜서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런 그림들 또는 이런 그림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어떤 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만들 때 이 선은 기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기준 역할. 그게 지금 3,000포인트예요. 거기가 지금 돌파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강세장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염려하시고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지금 눈으로 봐도 지금 이런 자리 얼마나 단단해요. 지금 여기 여기만 넘어서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건데 굉장히 강하게 그죠? 굉장히 단단한 자리입니다. 근육질 자리예요. 근육질 자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자 뭐라고 써 있나요? 자 SK 하이닉스 시초가 오늘 4.64%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급상승이 좀 나오고 나서 시초가가 이 갭업으로 좀 시작이 되면은 이런 그림들 많이 나와요. 이거는 시초가가 이렇게 되고 나서 좀 갇힌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 가격은 18만 원. 여기를 좀 잡아드렸는데 18만 원. 지금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상승 5파, 하락 3파인데 그럼 하락 3파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1파라고 그러고 하락이니까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리고 2파, 그리고 여기가 이제 3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게 3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이제 어떤 나왔던 패턴들에 유추했을 때 이런 것들은 연장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경우도 있고요. 3번 파동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변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쪽은 이렇게 보면은 아직 요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그죠? 그래서 이 갭상승이 나와서 이 어떤 상단을 강하게 짓누른 걸 수도 있어요. 그 그림까지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어도 비중을 일단은 조금 넣었다가 추이를 지켜보다가 흐름이 꺾였다. 그러면은 이 하락 산파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이 주가 하락이 이뤄지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기 전망은 아까 지금 방금 오프닝에서 뉴스 보셨겠지만 이 시장의 지금 이 시기에 모든 산업의 중심은 AI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AI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 벌써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한국 증시도 그렇고 없었을 거예요. 이 중심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 하락산파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현명하신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 염두를 하셔서 아마 타이밍적으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노란 색깔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세 변동을 일으키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치면은 당겨버리면은 치고 쭉 상승 나오죠. 여기도 그렇고 그죠? 쳤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돌파를 못 해주니까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저께 이 자리에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굉장히 강력한 자리인데 지금 갇혔죠. 요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 생각하면 되죠. 요거 때문에 못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응? 그럼 내가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한 뉴스라든가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조금 템포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 이 기간을 얼마 정도 보세요 하시면은 한 2주 정도
한 2주 정도 보고 있어요. 2주 정도. 2주 정도.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이밍 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2차 전지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2차 전지 쪽을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 QR코드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면은 제가 2차 전지 쪽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IMF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여기에 중간에 뭐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떤 미국 아까 우리가 봤지만 중국 이런 메이저 국가들의 어떤 주가 흐름 보면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동성도 이제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증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 절대 잃지 마시고 불과 한 이틀, 3일 사이에 내 계좌가 많이 달라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희망 그리고 도전 정신 꼭 여러분들이 가진 상태에서 자, 적산병 요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롯데 시스템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산병은 봉이 3개죠. 근데 이거를 봉을 3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번 봉, 2번 봉, 3번 봉 이렇게 해서 적산병을 만들었죠. 조합을 했죠. 그 방송이 8월 21일.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은 요게 지금 봉 3개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적산병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을 쭉 봤더니 이렇게 크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1번 봉, 2번 봉, 그리고 나서 3번 봉 이렇게 조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해서 그 당시에 6.5%가 일단 추가적으로 급등은 나왔는데 이거 6.5% 먹으려고 이거 조합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봤더니 9월 4일 날 이제 주가가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봤더니 이 봉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라인을 살리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다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적산병을 조합을 해줘야 돼요, 적산병을. 그래서 1번 봉, 2번 봉, 3번 봉. 그랬을 때 제가 가상봉을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합을 했으니까 이렇게 1번 봉, 그리고 2번 봉, 3번 봉 조합을 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이 가상봉이 나올 것이다. 요거를 이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4일 있다가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봉을 잘 조합을 해서 이 상승 추세를 예상하셨던 분들이면은 요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18% 정도, 14%네요. 14% 정도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갔어요. 한 23%. 거기다가 더해서 어제 그 며칠 전 거고 오늘 또 가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하방 쪽에서 이거 적산병 이거 조합 잘 하신 분들은 요 추세 매매 하는 거예요. 추세 매매. 그 퍼센테이지가 이 37.45%예요. 엄청나죠? 이래서 이 캔들 패턴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포인트를 잡을 때 여기는 적산병 나온 거예요. 적산병. 그러니까 적산병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이 적산병을 토대로 해서 이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 이런 어떤 이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자료집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급등이 나오고 또 하루 만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괜찮은 건지 오늘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2차 전지 포함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도 추가적으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영호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문가님 최근 직구 종목들 성공 사례 통해서 투자팀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 방송에서 9월 13일 날 이제 엔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가격은 근래 들어서 최저가죠. 최저가. 그러니까 바닥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분할 매수를 해서 구간을 정확하게 집어드렸고 방송 보시고 요 구간 내에서 뭐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바닥 잡은 거예요. 바닥 잡은 거. 자,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15%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3일 동안 이 매수를 할 수가 있었죠.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만 5천 원에서 17만 1천 원. 여기 구간인데 18만 5천 원에서 17만 1천 원. 17만 1천 원까지는 안 왔는데 뭐 거의 근처까지 왔으니까요. 그죠? 바닥 잡은 거예요. 바닥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나뭇가지 패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상승 추세 지속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엔캠 우리가 왜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좀 드리자면은 민주당, 공화당, 미국 대선 어떤 양대 정당에서 정책이 엇갈려요. 그에 따른 이제 후보들의 정책도 엇갈릴 것이고. 근데 공통된 부분이 있다. 공통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미국 제조업을 살리자, 부흥시키자. 그랬을 때 제조업을 살린다는 이야기는 미국 현지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이 엔캠은 지금 미국의 현지 전액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 이제 급등 나왔었을 때 이 주가를 찝은 구간이 있어요. 딱 이런 식으로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구간. 여기가 이런 엣지 있는 포인트들은 향후에 다시 왔었을 때 시세 변동을 제법 강하게 일으켜요. 제법 강하게.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됐었죠. 그래서 방송 보시고 이 매수 잘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하신 분들은 단기 바닥 훌륭하게 잡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방송 이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상 좀 보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1일 날 현대차.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의 단기 바닥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완료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인데 이거는 지금 이 목표가의 기준은 단기 기준이에요. 단기 기준. 단기.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은 목표가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가 높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피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데 깬 게 포인트죠. 깨고 나서 추세가 한번 크게 무너졌는데 이런 곳들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는 건데 이 라인을 좀 아직까지는 잘 살려준 모습이에요. 이런 곳들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요 정도 있으니까 요 정도의 우리가 상승을 수익으로 본 거겠죠. 요게 지금 1차 목표가. 거기가 지금 25만 원이었죠. 1차 목표가. 자, 그러면 이제 관계사인 기아의 흐름도 이제 중요한데 기아도 지금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 때 굉장히 긴 기간에 어떤 이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부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하락할 확률보다는 지금 눈으로 봐도 이 상승 쪽으로가 훨씬 많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현대차, 기아 실적도 다 좋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또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도 다 좋다 내용이.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크게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아도 그렇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토대로 봤었을 때 딱 보니까 이날 이제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있었는데 8월 5일이죠. 8월 5일 날 보통 지금 이 2650까지 올라온 이 상황 속에서 이 월요일 날 여기는 다 넘겨 있어요. 주식들이. 좀 괜찮다 하는 주식들은. 그러면은 그 자리가 지금 요 자리잖아요. 지금 주가가 있는 자리, 현 주가가 요 정도. 현 주가. 그러면 요만큼 더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당시. 그죠? 그래서 설명 요것도 이제 잘 해드렸고 라이벌 캔들 설명을 드렸고. 그죠? 그래서 이때 현대차는 좀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 좀 잘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도 좀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유한양행 또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이제 원탑 종목이 돼버렸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도 이제 강한 모습 보여줬고 12.58%.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2차 목표가예요. 2차 목표가. 이 이상도 자칫 잘못하면은 갈 수가 있어요. 4분기 이후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매수 여기서 꼭지점에서 잡은 거예요. 시초가. 지금 8월 19일 날 시초가에서 이제 매수하자. 그래서 아쉽게도 시초가에서 하고 나서 좀 빠졌어요. 요게 한 마이너스 2에서 3%예요. 요거 잘 버티고 나면은 이제 매도까지 우리가 6만 원 정확하게 매수해서 매도까지 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48%인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목표가 매우 정확하게 딱 짚어드렸어요. 8,000원, 10,000원 해서 1차, 2차. 그래서 이거는 수익 실현이 방송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 실현이 1차, 2차까지 모두 완료된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수익 굉장히 크게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공략주들 먼저 만나봤는데요.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앞으로 방송 중에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즘 시장에선 굵직한 주도 섹터가 부재한 가운데 개별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요. 어떤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종목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을 한 이 준비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용호 전문가의 방송을 보고 오늘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일어났었구나, 강하게 갔구나 해서 방송 50분 보고 나서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이 80%에서 90% 이해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또 첫 번째로 리오프닝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이 리오프닝은 보통 해지성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해지 섹터라든가 이제 테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뭐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과거에는 가상화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또 그 외에 지금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곡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가 오늘처럼 조금이라도 안 좋다, 아니면 박스권이다 하면은 이런 섹터들이 좀 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흐름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FNF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상단 쪽에 힘이 좀 바짝 그러니까 많이 물려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증시도, 한국 증시 많이 무너지면서.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왜 나왔을까? 그리고 왜 나왔고 과연 연속성은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따져야 되겠죠? 연속성. 그죠? 지금 이 FNF 같은 경우는 지금 이 MLB 쪽으로 해서 2020년도에 중국 시장 진출 이거를 함으로써 이때부터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크게 보여줬어요. 매출이익이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그리고 나서 이 MLB 쪽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나서 좀 힘든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올해 연내에 중국 100개 매장 오픈을 예정 중인데, 지금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지금 이제 이 FNF가 회사를 다시 한번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또 이 MLB에 준하는 정도로 좀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16만 원이죠. 지금 고점이 16만 원에서 지금 6만 원.
거의 뭐 반토막도 더 많이 더 났어요. 반토막도 이제 주가는 충분히 밀릴 정도로 밀렸고 이런 곳에서 한번 들어올리면서 속임수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은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잡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바닥은.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님. 예. 그럼 정리하자면 이 FNF가 MLB 브랜드의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게 맞나요? 그렇죠. 예. 근데 FNF, MLB가 이 의류 브랜드잖아요. 예. 그럼 최근에 중국에서 좀 잘 팔린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잘 팔렸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가 이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 중국 쪽에 점유율이 좀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또 많이 밀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보세요. 지금 왜 지금 이 FNF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중국 쪽으로 해서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왔을 때 FNF가 오늘 5% 이상의 강세, 그러면서 바닥에서 올라왔을까? 이거를 좀 보시면은 지금 이 한국 매출 비중이 있어요. 한국 매출 비중. 자,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 자, 한국 쪽. 초록 색깔이 한국,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이 중국. 비교해 보시면은 이 중국 쪽이 매출이 굉장히 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어느 순간 돼서는 이 한국 매출을 넘어섰어요. 그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요 2023년도 요 기준으로 봐도 지금 한국 매출보다는 중국 매출이 훨씬 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으로 좀 목을 많이 맨 그런 회사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 디스커버리. 요거를 이제 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끌어올리면은 그래도 제법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지금 MLB 중국 쪽의 MLB 이 브랜드가 이 밀고 끌고 그죠? 얘가 밀고 요런 그림이 지금 이 FNF가 펼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략 포인트를 좀 잡자면은 6만 초중반에서 한 8만 원 정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공략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좀 밀리면은 6만 초중반을 기다리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끝난 가격이 여기니까 한 요 정도까지 기다리자 소리예요.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시세 변동이 쭉 나왔을 때 이제 8만 원 요 정도에서 이제 걷어내자. 요게 이제 매매 전략입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네, 첫 번째로 FNF 만나봤고요. 전문가님, 다음 테마,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사료 쪽이 강하게 갔어요. 사료 쪽.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고려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뭐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KC피드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료 쪽으로 알고 있는 사료 곡물 쪽으로 알고 있는 종목도 이제 강하게 갔는데 아쉬운 점은 이 고려 산업도 마찬가지고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장 후반부터 해서 한 2시 반 그 이후부터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밀렸어요. 밀려서 끝났어요. 특히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일단 어떤 특징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이 어떤 차트를 줄여서 한 몇십 년간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오늘 이 반등이 났던 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흐름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고려산업 쪽으로 이제 설명을 좀 대표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오프닝 쪽은 충분한 조정을 좀 기다리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이 3,000원 전후예요. 3,000원 전후. 전이라는 말은 요 3,000원이 만약에 여기다, 3,000원이 여기다. 그러면은 전이고요. 요게 후예요. 전후.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전에 단기적으로 어떤 강하게 주가를 눌렸던 이런 것들은 오늘 돌파를 해줬죠. 여기 이런 것들은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제가 지금 짚어드린 요 구간을 노리는 거예요. 요 구간. 3,000원 전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2번 해가지고 한 3회 정도? 혹시나 이런 데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균 매수 단가 잘 맞춰놓으면은 이거 아마 나중에 굉장히 재미 크게 볼 거예요. 아마 이 사료 곡물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산업 한번 보시고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이 장중에 강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지금 매수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주가가 좀 밀렸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걱정 근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전략을 쓰세요. 추가 매수 전략. 어디서? 여기서.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있어요. 일주일. 그래봤자 다음 주 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이렇게 단타 치실 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 좌측에서 보시면은 이런 데 이제 굉장히 강한 자리죠. 그죠? 여기서부터 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락이 이렇게 쏟아져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쏟아져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지금 종가상으로 주식은 항상 종가예요, 주식은. 뭐 이런 것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하고 목표가 치고 빠질 때 요때 꼬리는 항상 확인하니까 그때나 써먹는 거지 어떤 추세 판단할 때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예요. 그냥 아예 없는 화이트를 지워버려야 돼요. 요 자리 지금 이 종가를 돌파 못했죠. 그러면 이거는 갇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제가 이 3,000원 전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조정을 기다릴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재료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오늘 이 고려산업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 보시면 연간으로 보면은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죠? 그다음 2023년도에 살짝 반등했다가 올해 반기에 21년도, 22년도 그 연간 영업이익을 지금 반기에 다 해버렸죠. 그죠? 그럼 올해 실적이 나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넘길 수도 있어요. 잘하면. 요거. 실적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겁낼 거 없어요. 그러면은 밀릴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라인을 윤곽을 딱 잡고 있으면은 잡고 있으면 내가 조금 타이밍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처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이 곡물에 대해서 전략 잡히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분할 3번. 그죠? 자, 이 시야를 좀 넓게 해서 최근에 여기 반등 포인트 볼게요. 여기. 이 검은 색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검은 색깔 여기서 무슨 흐름 나왔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전자파 나오는 것들 의미가 없어요. 이 선을 확대시켜서 보세요. 확대시켜서. 그러면 이런 그림 나온다. 자, 엄청 강한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과연 여기서 요거 올라가고 이렇게 밀릴까요? 실적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려산업뿐만 아니라 이 고려산업을 토대 샘플로 해서 사료 곡물 쪽의 단기 전망을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을 딱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하신 분들은 방송 딱 보시고 이 곡물 쪽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미리 아마 대비를 좀 머릿속에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이 메타버스 쪽이 오늘 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흐름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이 있어요. 사진. 지금 여기는 누구냐면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젠슨황이에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 자, 앵커님 지금 이거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차트랜다. 이 사진을 좀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 하면은 이 고글을 보면은 굉장히 크고 좀 무거워요. 예, 무겁고 저도 이제 그 매장 가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그런 데 매장 가가지고 뭐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써봤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무겁고 좀 이렇게 몇 분 쓰고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결국에는 이 확장성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가 그 환경이 우리하고 이제 좀 더 많아야죠. 근데 이게 좀 실생활에 좀 쓰기 불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는 또 다른 문제는 이 영상의 퀄리티가 이 VR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허구인데 실제적인 그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그 정도 퀄리티는 안 나오다 보니까 산업이 기대감만 잔뜩 있었다가 이제 다 이제 무너졌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나온 그림,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VR 기계예요. VR 기계. VR, AR. 그러면 지금 제가 안경 쓰고 있는데 이 안경하고 이거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죠. 그죠? 그만큼 이 기기 자체가 굉장히 콤팩트해졌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 장은 이거 선글라스 같죠. 그죠? 이게 지금 그냥 안경처럼 이제 보인다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패션 느낌도 나요. 이 부분이. 여기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스마트폰 기능 있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요 기능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향후에 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다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로. 뭐 완벽히 핸드폰을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그래서 하여튼 요런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지금 이 메타 플랫폼스 이 회사가 이 오니온스라고 하는 그 이 AR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최근에 메타 플랫폼스 주가를 보면은 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꺾일 것 같지도 않아요. 어저께 한 마이너스 0.08%인가 이렇게 좀 밀렸는데 꺾일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치고 가면 치고 갔지. 왜 그러냐면은 요런 데 있죠. 요 매물대. 요 매물대 깨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이거를. 이런 것들은 시세 변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메타버스 쪽 그렇게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 신저가인데 이 바닥 탈출이에요. 바닥 탈출이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이 고려산업 봤었을 때 비슷하죠. 이런 곳들, 과거에 중요한 어떤 누르는 역할을 했던 곳들을 고려산업이 장중에 돌파를 못 해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밀리고 나서 그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음 주에 시초가가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 이거 바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시초가로.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한 종목이에요. 적극적 매매. 적극적 매매. 그래서 기준을 8,500원 잡으세요. 8,500원. 여기 기준 가격. 방송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그냥 선 그어놓고 요 위에서 시작하면은 매수, 엔터. 그리고 밑에서 시작하면은 팔짱. 그죠? 꼈다가 밀리면은 들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이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이에요. 나무가. 자, 이 3D 센싱 관련돼서 지금 AR 기기, 이 AR, VR 이쪽은 카메라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카메라 모듈. 근데 지금 이 주황 색깔 선 이런 데들 굉장히 강하게 이제 시세 변동을 일으켰던 곳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은 최근에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이 종목. 그렇죠? 그래서 섣불리 다시 이거를 과연 갈까 하는 의구심이 좀 강하게 드는 종목이에요. 워낙 이렇게 장난을 좀 많이 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차트가 좀 눌리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일단 제가 보는 거는 과거에 요 자리 있죠. 이런 자리들. 여기. 이런 데까지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보면은. 그럼 요만큼의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저항대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3,400원대인데, 13,400원, 한 16,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략을 좀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개별 대응이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강세 키워드 3가지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시황부터 강세 키워드까지 쭉 달려왔는데 최종적으로 골라주신 직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직구 종목은 이제 이 컨텐츠 쪽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컨텐트리 중앙이라고 하는 컨텐츠 관련된 주 갖고 왔어요. 좀 더 이제 강하게 보는 거는 XR, VR, 뭐 XR 요쪽인데 어차피 그쪽도 이제 지금 오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비교적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 영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컨텐트리 중앙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제법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포인트를 좀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은 갇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갇혀 있다. 주가가 이 노란 색깔 박스에. 그죠? 근데 반대로 넘어서면은 대신에 이거는 우리를 탈출한 맹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왜? VR이라든가 XR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보면은 이 콘텐츠 쪽이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스튜디오 미르 이런 어떤 그리고 또는 웹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AR, XR 뭐 그리고 IP 지적재산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갇혀 있을 때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거 역발상으로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적자지만 이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이 적자 폭을 계속 줄인 다음에 내년도 흑자 전환하겠다 하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만기채 상한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차입금 그런 부담감을 이제 많이 낮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저점 상당히 이 주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거의 이 정도면은 모든 섹터, 모든 종목 통틀어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많이 나요. 그 정도로 주가는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이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노란 색깔 박스 그 부분 있죠. 그 박스만 벗어나면은 시세 변동이 제법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지 않은 반등세가 기대되는 종목인데 자, 오늘 종목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 그래서 매수는 종가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1,800원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은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 잡아놨습니다.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직구 종목 콘텐트리 중앙까지 포함해서 오늘 다양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추후의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강세 속 코스피가 나홀로 하락했다 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리오프닝과 메타버스를 포함한 강세 키워드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직구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이었는데요. 추후 전략은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